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좀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에너지부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는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좀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저 서남 해안 쪽의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송전망을 계속 확충해야 될 상황인데 송전망 확충도 그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어쨌든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부도 계속 애를 쓰고는 있는데 뭐 재경구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인식도 바꾸고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안정 요소가 크니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산업계, 경제계도 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도권이 다 집중돼서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막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 시위하고 또 국토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또 생산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되고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네.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획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 또 지금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거기서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정하지도 않고 또 국가 발전에도 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데서 쓰는 건 싸게 또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 부처들이 산업경제 관련 부처들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언제나 중요한데 위기를 위기로 방치하고 끌려다니면은
그야말로 우리도 낙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위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의식도 바꾸고 좀 더 신속하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산업부도 마찬가지죠. 산업부도. 지금 장관이 지금 캐나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산업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재경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금융 부분은 이게 이 경제 분야 중에 제일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융 분야죠. 네, 맞습니다. 소위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면 결국은 진폭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제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안정기금을 준비한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요거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채권 시장이랑 단기 자금 시장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거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예, 이 자금시장, 채권시장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대로 하는 거고, 네. 뭐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옛날에는 뭐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어거지로 사거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또 시장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한국이니까 싸, 원래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도 안 하고 해외에 상장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회사가.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고쳐가는 중이고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종의 기회 요인으로 좀 활용을 해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좀 이상하다. 지배권이 남용된다. 지배경영권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고, 또 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무슨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는 사놓고 나중에 뭐 기사 쓰고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통정 매매해가지고 어거지로 가격을 올리고 가짜 정보 유포해가지고 시장 조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철저하게 지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반도의 군사 안보적 리스크, 남북 관계가 불안정해지면 경제가 악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도 제거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산업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산업 체질을 바꾸는 거,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역시 넘어진 김에 옷도 바꿔 입고 쉴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그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좀 계속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 주가를 일부러 상속을 대비해서 뭐 누르고 있는 거를 지금 시정하기 위한 입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그거 포함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엄청 많잖아요. 다른 전 세계의 어떤 자본시장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잠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 소위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면 좋겠어요. 우리 총리께서 아주 뭐 잘 해주고 계신데 좀 더 주마가편이라고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신속하게 정책 입안과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네네. 네. 국방부는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교민 철수 지원 요청 시 군 수송기 등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파 부대 인원과 장비는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해파 부대는 영내에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대 방호 시설에 대해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합 방위 태세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지난번에 3월 2일 날 미측과도 공조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26년도 FS 훈련 등 정상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방안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네. 안보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무슨 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한반도 정세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철저히 그런 태세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 위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관점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고 사항은 다 토의된 것을 기초로 해서 원안을 접수하고 이제 의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또 국가가 안정되고 또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 가면서 또는 불안을 조장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행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317호부터 323호까지 7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민생 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처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외교부 장관,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동 지역 상황 및 중동 지역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과 이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이 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4주에서 5주 또는 그 이상의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근본 분쟁의 장기화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사망 후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하고 이스라엘과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걸프 국가는 물론 사이프러스까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봉쇄 위협, 항공, 항만 등 공격을 통해 유가 급등, 물류 차질, 항공 대란을 야기시켜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들은 사망한 최고 지도자의 차남인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확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상호 공방이 진행 중이며 또한 오늘 이라크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이란에 대한 지상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와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내 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공격받은 걸프 국가들은 공동으로 이란을 규탄하면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란,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였습니다. 중국은 규탄까지는 나가지 않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란의 무차별적 민간 시설 공격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월 28일 상황 발생 당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의 긴장 완화 노력을 촉구하였고 3월 2일에 추가로 지역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역시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우방국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전 가능성,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 본부와 공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4개 현지 대사들과 현지 상황을 또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각 공관을 통해 각국별 우리 국민 구체 체류 현황은 물론 영공 폐쇄 여부와 민항기 운항 현황 등을 매일 확인하여 우리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 SNS 방을 통해 수시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소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단기 체류자는 4,935명, 전체 14개국에 모두 합해서 단기 체류자는 4,935명, 이를 포함한 전체 우리 한국인 국적자는 18,4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경우 국내 가족과 소통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항공편 안내와 숙소, 차량 예약 등도 지원 중입니다. 3월 2일에는 중동 지역 7개 국가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일괄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 전역에 최소 2단계 이상의 여행 자제와 출국 권고 등 여행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또 현지 공관 지원하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란에 체류 중이던 교민 9명과 이란 국적 가족 4명, 공관원, 가족 13명, 단기 체류자 2명 등 총 28명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입국했고 다음 날에도 교민 1명이 추가되어 총 29명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난 화요일 66명의 우리 교민과 47명의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가 이집트로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버스 임차, 입국 수속, 숙박 확보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지 공관과 본부에서 급파한 신속 대응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레인에 있던 국민 13명과 이라크에 있던 우리 국민 2명도 현지 공관의 지원으로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였고 남아 계신 국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UAE와 카타르 등에서 영공 폐쇄 또 민항편 취소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 두바이 초영사관, 오만 대사관 등의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밤 중동 지역 및 영사국에 근무 경험이 있는 대사급 2명을 각각 단장으로 파견하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적 차원에서 현지 공관과 함께 또 필요한 대피 작전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여행 경보를 추가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이번에 귀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동포청에서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관련 부서에 또 총괄을 하지만은 관련 부처에서 심리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잠깐만. 네. 어쨌든 재외국민 안전보호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의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잘 해오고 계신데 향후에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어서 재경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대응 현황입니다.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범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에 대한 부처별 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첫 번째, 경제 상황 및 공급망 방향에 있어서는 매일 시장 개정 전에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재경부뿐만이 아니라 해수부, 중기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가 매일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